알잖아.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알아. 근데 내가 우선 아니야? 우린 가족이고 부부인데 왜 내가 할머니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야 해? 애초에 할머니보다 우선이 아닌 적은 있었어? 이제까지 당신이 뭘 했는데 전화라도 한 통 해봤어? 아니면 제주도에서 뭘 시키길 했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전부면서 무슨 못한 존재라는 거야. 지금 따지고 그러는 거 봐. 이게 증거야, 증거. 오빠는 나랑 결혼할 때도 할머니가 우선이었잖아. 그래서 나도 최대한 맞춰주려고 했어. 노력한 거라고. 그런데 서울에 볼 일? 웃기지 마. 그러다가 들어앉으려는 속셈이지 뭐야. 내가 그 정도도 파악 못할 것 같아?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이제 와서 그러는 거야? 당신도 동의한 부분이잖아. 막상 하려니까 안 내켜. 머리도 아프고 정말 몸도 안 좋아. 그리고 할머니가 날 보고 싶어 하셔서 왔겠어? 오빠랑 우리 아들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여행 갔을 때처럼 따로 놀자는 말이야. 여행이라고 생각해. 오빠 제주도 혼자 갔을 때처럼 나도 여행 온 거라고 생각하라고. 당신 이번 일은 실수했어. 나 더는 두고 보지 않아. 왜?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게? 해! 하라고! 애초에 이혼이라는 걸 할 수는 있는 사람이야? 여보! 어쨌든 문자 내용처럼 돌아가기 전까지는 나 혼자 여기저기 다닐 거니까 계속 전화하지 마. 알았어? 애도 잘 보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이혼이라는 말이 도저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보 같겠죠. 하지만 그만큼 제게 이혼은 그 무게가 보통의 사람과 달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할머니에게 아내가 아파서 친정으로 갔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더는 아내의 문제를 신경 쓸 수 없었던 것은 할머니가 서울로 온 이유가 다름 아닌 병원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에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했고 나이가 있어서 위험하긴 하지만 안정기에 접어들고 난 후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죠.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지만 병수발을 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은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손주가 얼굴이 반쪽이 됐구나. 이 할미 때문에 고생이 많다. 아니야 할머니, 이게 무슨 고생이라고. 걱정 말고 얼른 털고 일어나. 어? 이 할미 소원은 네가 행복해지는 거야. 할머니가 서울 오니까 진짜 행복해. 진즉에 오지 그랬어. 일을 그만둬서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일찍 와? 누굴 고생시키려고? 고생 아니라니까. 우리 손주 참 잘 자랐다. 내 새끼. 누가 키웠는데 당연히 잘 자랐지. 태어나면 우리 같이 살자. 안사람도 좋아할 거야. 그래, 그러자. 얼른 들어가 봐. 얼른. 할머니. 내일 주말이니까 아들이랑 같이 올게. 그때 산책도 좀 하자. 그래, 그러자. 별거 없는 당연한 것 같은 그 대화가 할머니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할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죠. 저도 부모님도 없는 상태로 쓸쓸하고 외롭게 말입니다. 저는 그 사실에 절망했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아픔을 느꼈어요. 솔직히 말하면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 뒤를 따라 죽는 상상을 하곤 했죠. 하지만 제게는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할 의무가 있었고 저만 바라보고 있는 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마음을 추스리면서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있었죠. 그리고 장례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아내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것도 처가 식구들의 손에 끌려서 말입니다. 처제와 장모님은 이미 첫날에 오셨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은 제 아내를 찾아오겠다고 제게 약속을 했었어요. 그리고 진짜 아내를 끌고 온 겁니다. 저는 뭐라고 할 힘도 없어서 불만에 가득 찬 아내를 보면서도 무시했어요.
그 곁에서 장모님은 제 아내의 등판까지 때리면서 똑바로 행동하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장모님과 자신의 여동생의 눈치를 많이 봤었기에 아내도 어느 정도는 신용을 하더군요. 음식도 나르고 손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간 늦은 새벽 시간에는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저희 할머니가 돌아간 것이 호상이라며 떠들어댔습니다. 호상이지. 심지어 저 정도 나이에 1년 전까지만 해도 돈 벌고 그러고 다니는 거잖아. 대단한 호상이지. 너 조용히 안 해? 여기가 어디라고? 내 딸이지만 진짜 이걸 그냥... 왜?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난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진짜 올 필요가 없어. 본인이 원하는 그대로 살고 갔잖아? 그럼 웃으면서 축제라도 해야지. 춤도 추고. 장모님이 제 눈치를 보며 아내의 입을 막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고 이어 말했죠. 내가 춤을 출까? 할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손주 며느리 댄스. 그만 못해! 장모님이 참지 못하고 엉거주춤 춤을 추는 아내의 뺨을 내리치시더군요. 아내는 그때 정신이 들었는지 잘못했다고 했지만 장모님은 생각보다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소싯적의 운동선수였기에 키도 아내보다 훨씬 컸고 골격도 남달랐죠. 처제 역시 그 피를 이어받아서 태권도 관장을 하고 있었고요. 그 둘이서 아내를 누르고 있으니 아내는 꼼짝하지 못하고 버둥거렸죠. 술기운에 아내가 소리만 꽥꽥 지르자 다른 호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보고 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소란을 일으키기 싫어 장모님과 처제는 아내를 풀어주었죠. 나 들어가서 잘 거야. 집에 갈 거라고. 아내는 화가 났는지 씩씩거리면서 나갔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혼?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생각으로 돌아가는 아내 뒤를 쫓는 꼴이 되었는데 아내가 누군가를 보고 막 달려가서 안기는 걸 보았죠. 저는 순간 놀라서 얼른 몸을 숨겼어요. 골목 사이에 있는 차 사이로 숨었죠. 저보다는 어린 듯한 남자와 자기, 애기라고 부르면서 한참을 쪽쪽거리는 아내를 보고 충격에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으면 자기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몰라. 대충 싸우고 나오면 되지. 근데 이제 그러기도 싫고 나 애기랑 그냥 살까? 어?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되잖아. 그렇지. 우리 엄마랑 동생이 알면 난리가 나긴 할 테니까. 적당히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고. 재산 분할? 응. 우리 서울에 자가 있잖아. 돈도 꽤 될 거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돈 많아. 그래서 내가 꼼짝도 못 하잖아. 조금 눈물 좀 짜주고 가게 하나 내달라고 하면 애기랑 나랑 운영하면 되지 않나? 자기 엄마 무섭다며. 이혼을 당하면 되는 거지. 내가 이혼한다고 말만 안 꺼내면 돼. 그리고 우리 엄마랑 동생이 불륜? 이런 것만 싫어하는 거지 이혼 자체는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래? 그럼 얼른 이혼당해버려. 안 그래도 아까 장례식장에서 춤췄어. 자기 너무 귀엽다. 영상으로 저장해놨어야 했는데. 이렇게 추니까 남편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미친. 진짜 웃겨서 웃음 참느라고 죽을 뻔했다니까? 근데 문제는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을 절대 안 꺼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안 해. 그래서 내가 미칠 것 같아. 얼굴만 봐도 역겨워 죽겠어 이젠. 돈 잘 버는 건 좋은데 뭔가 너무 재미가 없다고 해야 하나? 그냥 ATM기 같아. 비밀번호 누르면 돈 나오는? 그렇지. 비밀번호는 퍽퍽 이렇게 때리면 나오지. 둘은 마치 권투를 하는 것처럼 저를 때리는 신용을 하더군요. 저는 참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와 그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뒤로 넘어졌고 남자는 주춤거리다가 차를 타고 달아나 버렸죠. 아내가 제 발 아래에서 엎드려 싹싹 비는데 솔직히 그게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필이면 왜 할머니 발인 전날에 이런 걸 보게 되었는지 끔찍했고
아내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게 할머니의 선물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과거에 묶여서 미래의 행복을 철저하게 무시한 제 탓도 있음을 꾸짖은 것은 아닌가. 제게 행복하라는 유언을 주신 이유도 같은 선상에 있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 정말? 근데 오빠 혹시 우리 엄마한테 말을 한 건 아니지? 양육권 포기, 재산 분할 포기. 대신 위자료는 안 받을게. 상간남 소송도 안 걸 거고. 어쩔래? 오빠 오해야. 나 저 남자랑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는데 장모님이 아는 건 안 된다 이거야? 괜한 오해를 살 거고. 그러면 안 되잖아. 나 그냥 아는 동생이야. 동생도 없어? 다들 동생은 있잖아. 아주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동네 동생일 뿐이야. 내가 술을 먹었다고 해서 데리러 온 거고. 당신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도 놀라서 그런 거야. 처음에 놀라서 빌던 아내였지만 나중에 제가 증거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발뺌을 하더군요. 나 당신 장례식장 나올 때부터 뒤에 있었어. 그래서? 증거 있어? 있냐고! 동영상으로 녹화했어. 아내는 똥을 밟은 표정을 지어 보이더니 이내 돌변해 제게 다시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알았어. 다 포기할게. 엄마랑 내 동생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진짜 둘 다 돌아버린 것 같다고. 아까 나한테 하는 거 봤잖아. 알면 나 죽어.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혼할 때 모든 거 다 포기해. 알았어. 다 포기할게. 저는 그 말까지 모두 녹화를 했죠. 솔직히 아내의 불륜으로 화가 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머리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그 전부터 계속 참아왔던 게 있어서 이혼이라는 말은 제 머리를 명쾌하게 만들었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그간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가 없었죠. 아이가 여전히 마음에 걸렸지만 재혼을 할 생각도 없었고 저희 부모님처럼 아이를 방치하지도 않을 거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이혼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내에게 모든 걸 포기하는 조건을 걸었고 아내는 저에게 자신의 가족들에게 그 누구의 탓도 아니라는 걸 설명하라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서방, 솔직하게 말하게. 이거 쟤 때문이지? 그때 장례식에서 춤추고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격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별거를 해왔고요. 제가 대답하자 아내는 웃으면서 거들었죠. 봐, 엄마. 절대로 내 탓 아니야. 이 사람이 이혼하자고 했다고. 누가 봐도 형부 탓이 아닌데 언니는 이 상황에 웃음이 나와? 아이는 어쩌고? 어이가 없고 슬퍼서 표정 관리가 안 된 거야. 네가 알아? 엄마의 마음을? 아이는 저 사람이 키운대. 너희 형부가 아이는 절대로 자기가 키운다고 해서 내가 재산 분할도 안 했어. 내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의미로 말이야. 네가 돈을 포기했다고? 응, 엄마. 나 우리 아들 사랑해. 그래서 내가 포기한 거야. 대신 저 사람도 재혼 안 한다고 했고 난 그냥 멀리서 잘 자라는지 확인만 할 거야. 우리 아들... 아내는 가증스럽게 그 앞에서는 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도 하더군요. 어이가 없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서류 정리까지 깔끔하게 되었던 그날에 처가에 찾아갔죠. 그때 아내는 늘어져서 잠을 자고 있었고 장모님과 처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을 때였어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영상을 보여드렸고 이혼의 사유도 대략 함께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이서방, 갈 때 반찬 좀 가지고 가게. 온 김에 식사하고 가면 더 좋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했던 반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는 그대로 화장실로 가시더니 대야에 물을 가득 받아와
그걸 아내가 자는 방에 가지고 가더군요. 이게 무슨... 너, 이년 너,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뭐? 내 재산? 내가 죽을 때 기다리고 있었어? 장례식에서 춤이라도 추려고? 엄마, 무슨... 나 봤어. 언니 바람 펴? 형부랑 아이 내버려두고?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아빠가 그런 거 보면서 자라놓고 어떻게 그래? 둘째야, 가위 가져와. 이 머리털부터 싹 밀어버리게. 하지마. 엄마, 안 돼.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쳤으니 제대로 잡아야지. 안 돼. 솔직히 예전에는 재산이나 위치 때문에 장모님과 처제의 눈치를 본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날 본 광경을 보니 아내가 그간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장모님에게 비밀로 하고 재산을 포기한 이유가 뭔지도 확실히 알았죠. 처제는 아내의 양팔을 압박했고 장모님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서걱서걱 자르고는 정중앙을 완전히 파놓았습니다. 저는 차마 그걸 보지 못해서 오히려 장모님을 말리는 모양이 되었는데 장모님은 준비해뒀던 반찬통을 들려보내고 저를 현관문으로 안내하셨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을 때 아내의 비명이 동시에 들렸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제게 직접 장모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자네에게 면목이 없네. 내 딸이 그럴 거라고 추호도 의심을 못했어. 이혼을 할 때는 혹시나 자네가 바람을 피운 건 아닌지 헛생각까지 했었거든. 결혼할 때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반대를 했던 내가 내 딸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켜서 정말로 미안해. 아내에게 들으셨을진 모르겠지만 제가 아내를 속였어요. 함구하기로 했던 약속을 깼습니다. 잘했어. 걘 고생을 해야 하거든. 그래도 장모님께는 죄송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재산이라도 장모님에게 드릴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일정 부분 재산 기여를 한 것도 사실이고 또 제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됐네. 딸에게 들어서 알겠지만 나 돈은 더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어쩌면 그래서 내가 딸을 저렇게 키웠는지도 몰라. 바쁘다는 핑계로 내버려 뒀더니 돈만 밝히는 애로 자랐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사람이 되지. 저 역시도 아내를 외롭게 했을 거예요. 돈 벌겠다고. 외롭다는 핑계로 바람을 피운다? 그럼 곁에 있어준다고 안 피울 것 같나? 그때는 또 숨이 막힌다고 피울 거야. 그게 바람 피우는 인간들의 습관이지. 이제 다 큰 딸을 때리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단단히 벌을 줬고 쫓아냈어. 이제 스스로 돈을 벌어야 될 거야. 혹시나 자네한테 가더라도 절대로 도움 주지 말게. 알았나? 예, 장모님. 그래도 자네랑 손주는 우리 집에 자주 왔으면 좋겠어. 급한 일 있으면 맡기고 이럴 때 가족이 필요한 거거든. 알겠지? 감사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속담으로 그래도 그런 신용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장모님은 정말로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 뒤에 아내는 정말 반거짓꼴로 제 앞에 나타났거든요. 장모님에게 잘려나간 머리를 가리려는 듯 모자를 쓰고 여기저기 얼룩이 묻은 더러운 옷도 입고 있었죠. 횡설수설하면서 말을 했기에 그 내용을 대충 정리하면 바람을 피웠던 남자가 자신을 버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남자는 재산 분할도 어머니에게 받을 유산도 없다는 사실에 아내를 가차없이 끊어버린 것 같았죠. 아내는 그 남자가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이라면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할게. 그리고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지. 우리의 나이가 그니까 한참 엄마 찾을 나이잖아. 내가 필요할 거야 분명. 나이도 몰라? 알지. 7살? 우리 아이 초등학교 입학한 게 언젠데. 정말 당신이란 여자 최악이야. 알아?
어쨌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키웠다는 거잖아. 왜 그렇게 안 좋게만 받아들여? 나한테는 여전히 어린아이니까 몇 살 정도 차이 날 수도 있지. 참,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은. 오빠, 내가 잘못했어. 나 진짜 이러다가 굶어 죽겠어. 엄마도 나 무시하고 친구들도 이제 재워주기 싫다고 그래. 나 갈 곳도 없어서 계속 떠돌아다녀. 어? 나 좀 살려주라. 일해. 그리고 돈 벌어. 뭐든 하면 못해. 제발 정신 좀 차려. 오빠, 나 아이 친엄마야. 그런데 이렇게 살라고? 내가 그리고 어딜 가서 일을 해. 경력 단절돼서 받아주는 것도 없단 말이야. 아니면 재산이라도 분할해줘. 당신이 약속 어겼잖아. 그러니까 뭐든 내놔. 안 그러면 나 당신 회사도 찾아가고 난동 피울 거야. 마음대로 해. 근데 당신 우리 회사가 어딘 줄은 알아? 어? 그야 뒤를 밟으면. 무슨 돈으로? 택시 타고 뒤밟을 거야? 이직을 하니까 모르는 거지. 기억할 만하면 한 번씩은 옮겨가고 그랬으니까. 오빠도 솔직히 나 없으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렇지? 아니, 너무 여유로워서 좋아. 진심으로. 제 말은 순도 100%의 진심이었습니다. 부업을 하지 않아도 생활은 윤택했고 아들이 원하는 걸 다 사줘도 돈은 충분히 저축할 수 있었죠. 쇼핑에 중독된 아내가 꽉 채워넣은 드레스룸은 제 서재로 바꿨고 집안일을 모두 하고도 저는 꽤 여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거나 아들과 단둘이 여행도 떠날 수 있었죠. 솔직히 이혼 후부터 그간의 고생이 모두 보답받는 기분이었어요. 요즘에는 아들과 캠핑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차에다가 장비를 가득 싣고 어디든 떠났죠. 그리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은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부모님의 무관심과 이기심에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저는 아들과 되도록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생각입니다. 이혼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부족함 없이 키울 거고요. 아마도 아내에게 하는 최고의 복수는 이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는 것? 장모님에게 진실을 알린 것? 아니요. 그것보다 누구보다 잘 살고 있는 바로 지금 모습이 최고의 복수 같아요. 앞으로 저희 두 식구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행복하라던 그 유언 꼭 지키도록 하려고요. 저희 가족 많이 응원 부탁드리고